드라마 투게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투게더 DJ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드라마 DJ를 맡은 이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연 DJ님. 저번주랑 옷차림이 확실히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쵸. 이제 날이 확실히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요. 요새는 화장하는데 막 땀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이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여름 되면 모기에 자주 물려서 극혐하는 곤충 중 하나인데 이제 모기도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저 이제 개미도 못 만지거든요. 네, 덩치는 이래도. 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의 라디오를 기다려왔을 학우분들을 위해 빨리 시작하도록 해요. 그래야겠어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바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드라마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문제 드리고 시작해볼까 해요. 방금 듣고 온 OST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뭐더라? 드디어 재원 DJ님이 못 맞추는 두 번째 날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그래요. 저 못 맞추실 때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근데 진짜 노래는 알아요. 제목을 모를 뿐이지.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응답하라 1988을 대표하는 OST 중 박보람의 해화동 혹은 쌍문동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화에서는 꼭 맞추도록 하고요. 네네. 근데 OST를 보니 오늘의 드라마 좀 대박인 것 같은데요. 뭐 항상 대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죠. 그래도 네. 오늘의 드라마는 정말 대박이죠. 많은 학우분들이 아마 많이 사랑해주셨던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드라마는 바로 2015년도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원 DJ는 응답하라 1988이죠. 네, 이거 자주 보셨나요? 네, 저는 다 챙겨봤습니다. 진짜요? 네. 그때 그 시절이 해상되시죠? 저는 늙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의 드라마 저도 기대되는데요. 네, 그쵸.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응답하라 1988은 2015년 11월 6일 TVN에서 첫 방송하여 2016년 1월 16일까지 방송되었는데요. 쌍팔년도 쌍문동에 사는 한 골목 5가족의 왁자지껄 코믹 가족을 그렸고요. 그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 드라마입니다. 응답하라 1988을 줄여서 응팔이라고도 하죠. 이 응팔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지원 DJ님이 그때 응팔 시청률이 얼마였죠? 아마 18.8%로 기억합니다. 그쵸. 케이블 치고는 정말 높은 시청률이죠. 맞아요. 이 드라마 자체로도 상을 많이 받았지만 주연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 류준열 씨는요. 네. 케이블 스타상 부문 라이징 스타상, 백상 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로 인해 여자친구라는 더 큰 걸 얻어가시게 되죠. 맞아요. 그 해리 씨랑 류준열 씨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류준열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옷도 잘 입고 약간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여전히 잘 사귀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응팔로 시작된 복고바람이 유통업계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도 떠오르기도 했었죠. 네, 80년도에 출시했던 식음료 제품 패키지나 당시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들을 다시 선보이는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 패러디 영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촌스럽지만 유명했던 CF를 재공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재밌는 그런 새로운 재미를 주면서 더불어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했었어요. 네, 특히 708년이라고 이제 틀리네요. 저희 둘 다 7080 숫자를 시대. 말하지 맙시다. 7080 시대. 네. 네, 이때 특히 유행했던 청청 패션 아시죠? 네, 알지만.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뭐 다시 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잊지는 마세요. 네. 다음에 한번 입고 올게요. 이 드라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마트를 갔었는데 과자 패키지가 예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유행을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딱 요 드라마를 볼 때라
제 눈에는 모든 게 이제 그런 것들도 예뻐 보이고 평소 알던 과자들이랑 다르게 색달라서 사고 싶은 욕구가 막막 뭐 들었었죠. 맞아요. 저도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복고 열풍이 굉장해서 새롭다의 뉴와 복고의 레트로를 합친 뉴트로가 유행인데요. 뉴트로. 응팔의 영향도 조금이나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역의 소녀 듣고 오겠습니다. 오역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할 드라마인 응답하라 1988은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를 이은 후속작이에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명의 정말 친한 쌍문동 골목 5인방이라는 무리가 있는데요. 네. 바로 덕선, 정환, 선우, 택, 동룡입니다. 어느 날 덕선이와 친한 학교 친구들이 덕선이에게 라면을 사주는 등 잘 대해주는 선우를 보고 덕선이에게 선우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해줘요. 덕선이도 그 말을 믿게 되죠. 어느 날 쌍문고, 쌍문여고에서는 같은 날 같은 곳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덕선이는 장기자랑을 준비했는데 친구들이 다치게 됨으로써 준비해간 장기자랑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덕선이는 선우, 동룡, 정환이에게 대신 춤을 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베스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케이 했죠. 장기자랑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재밌게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얼마 후 태기가 바로 이제 바둑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피자를 사게 됐습니다. 네, 피자를 먹다 보니까 한 조각이 남게 되는데요. 이 남은 피자를 먹기 위해 서로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누가 더 불쌍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우는 2년 동안 짝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밝히게 돼요. 덕선이는 선우가 당연히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첫눈 오는 날에 고백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알고 보니 선우는 덕선이가 아닌 덕선이의 언니인 보라를 좋아했던 거예요. 아유, 짠하네요. 이렇게 덕선이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태기는 타이밍도 좋게 덕선이에게 전화해서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말을 해요. 예상치 못했던 덕선이의 남편감 후보의 등장이었죠. 그런데 또 이후에는요, 덕선이 학교 친구들이 이제는 정환이가 덕선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안 속죠. 덕선이는 첫 번째 때 당한 게 괘씸해서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정환이의 마음을 떠보라고 알려줘요. 그건 바로 소개팅을 나갈까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나가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는 거라고요. 네, 이 말을 듣고 솔깃한 덕선이는 정환이를 한번 이렇게 떠봤는데요. 그런데 웬걸? 정환이가 소개팅을 나가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덕선이는 정환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덕선이를 좋아하는 게 정환이뿐만이 아니었죠. 태기도 좋아합니다. 정말 덕선이는 인기쟁이네요. 알콩달콩한 씬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시기가 대입 시기인 만큼 이제 쌍문동 골목 5인방은 다들 바빠지게 됩니다. 다들 어른이 되고부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덕선이가 어느 날 소개팅남한테 차이고 이승환 콘서트장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춥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환이와 태기 둘 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네, 과연 누가 올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 와주면 정말 감동이 무척이나 더 클 것 같은데요. 나중에 덕선이는 누굴 선택하게 될까요? 저는 알죠. 많은 미디어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어도 그렇고 해서 아시는 학우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참 덕선이가 지원 DJ님처럼 인기가 많네요. 그죠? 너무 갑자기 들어온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도 이제 이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학우분들을 위해서 따로 결말은 스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필의 청춘 듣고 올게요. 언젠간
어느 정도 드라마의 흐름을 알아봤으니 명장면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재원 DJ님은 응답하라 1988에서 명장면을 하나 뽑자면 어떤 장면인가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정환이가 발에 쥐가 났는데 덕선이가 야옹야옹 하던 거요. 진짜 귀엽고 웃겼어요. 아, 맞아요. 그 장면이 밥을 다 먹고 상 치우려고 정환이가 일어났는데 아마 쥐가 났었죠? 네, 맞아요. 손짓까지 하면서 거기다 대고 야옹야옹을 했었어요. 이걸 본 정환이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기억나네요. 내친 김에 야옹야옹 잘하실 것 같은데 한 번만 해주세요. 야옹야옹. 아니요. 진짜 네. 고양이처럼.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학우분들이 기다리니 지원 DJ님이 생각하신 명장면도 빨리 말씀해주세요. 저는 정환이 형인 정봉이가 칠수라는 기나긴 수험생활 끝에 드디어 대학에 합격해서 마을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사물놀이를 하던 장면이요. 진짜 제가 다 감격이었어요. 맞아요. 칠수라니. 정말 웬만한 멘탈 고치고는 안 되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정봉이 볼 때마다 잘 됐으면 좋겠고 볼 때마다 짠했었는데 네, 잘 돼서 기분 너무 좋았었어요. 심지어 성균관대 법학과라니 정말 멋있었죠. 그럼 이적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재원 DJ님 오늘의 서브 코너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베스트 커플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재원 DJ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색한데요? 아 그래요? 티났어요? 네, 저 응팔 볼 때 러브라인 보는 재미로도 뭐 봤었거든요. 어남택이냐 어남류냐 의견이 정말 분분히 갈렸었죠. 그래서 당연히 응팔에서는 베스트 커플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특징이 남편 찾기였는데요. 남편 찾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죠. 응칠에서는 윤윤재, 응사에서는 쓰레기였는데요. 과연 응팔에서는 누구일까요? 본격적으로 베스트 커플 소개 들어가 볼게요. 네, 좋아요. 자, 어남류, 어남택. 참 그때 유행했었던 말인데요. 어남이란 어차피 남편은 이라는 뜻으로 어남류는 어차피 남편은 류정환, 어남택은 어차피 남편은 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원 DJ님은 어남류였나요? 이 발음도 어려워요. 어남류였나요? 아니면 어남택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남택이었어요. 어남택. 네. 왜 어남택을 택하셨죠? 일단 먼저 네. 예, 외적으로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그리고 덕선이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덕선이를 좋아하는 게 너무 눈에 잘 보였고요. 친절하게 잘해주는 전형적인 착한 남자랄까. 그래서 택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착한 남자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뭐 만나보신 적은 없는 것 같지만은. 네. 저기요. 네, 일단 제가 착한 남자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요. 물론 정환이도 착하긴 해요. 무튼 그럼 재원 DJ는요? 저는 어남류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남류였습니까? 네네. 왜요? 침대리처럼 툭툭 잘해주는 거 멋있죠. 보고 배우고 싶다는 네. 생각도 들고 배우세요. 여자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하던데 저는 약간 제가 이런 편은 아닌데 이런 걸 보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쵸. 네. 그러시구나. 네. 츤데레도 너무 좋죠. 그 사람 많은 버스에서 덕선이가 밀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뒤에서 가득 쳐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정환이를 보고 남자인 제가 진짜 좋게 생각했다니까요. 솔직히 반할 뻔했죠.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 그래요? 저도 그 장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 나온 현재 모습인 김주혁 분을 보고 사람들이 대강 눈치채서인지 결말을 PD님께서 바꾸신 것 같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 말 하시는 분들 많던데, 에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눈 오는 날 연락 온 사람을 봐서나? 많은 걸 포기하고 덕선이에게 온 것도 에에이고요. 응팔 PD님께서 기획의도가 착한 남자의 매력을 보여준다라고 하셨는데, 딱 에이잖아요. 스포 안 하면서 하기 좀 힘드네요. 이게 그냥 딱 누구누구잖아요 하면 되는데 이게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부터 주시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이름만 말했지 뭐 이름도 말 안 했죠. 네, 에라고 했지만 거의 스포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바로 그럼 다음 커플인 선우보라, 우리 선우보라 커플 일명 선보라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선보라.
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플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정말 선우는 용기 있고 멋있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첫눈 오는 날에 보라에게 고백을 한 건 줄거리에서 설명드렸어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이때 보라가 남친이 있는데 한 거예요. 대단하죠? 왜요? 뭐 그럴 수 있다고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아는 친구분이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는. 네. 골키퍼 있다고 공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라고 써 있어요. 대본에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보라는 다릅니다. 널 남자로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내 동생의 친구다 라고 골 먹히든 말든 골키퍼는 안 바뀐다 라고 완전 철벽을 치고 돌아서죠. 그런데 보라는 남친이 보라의 가장 절친과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키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화나네요. 절친도 있고 남친도 이렇네요. 이런 슬픈 보라의 곁을 선우가 항상 지켜주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씌워주고 항상 보라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보라의 얼음장 같은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라가 선우에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적극적이죠. 맞아요. 언니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머지않아 보라는 사법시험에 전념하겠다며 선우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둘은 6년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서로 모른 채 소개팅 자리에서 6년 만에 만났어요. 이 정도면 정말 운명이죠. 데스티니. 데스티니. 네.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지만 또 동성 동본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다행히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냈고 결국 오랜 헤어짐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이 동성동본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이게 8촌까지는 결혼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건 뭐 나중에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그럼 베스트 커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만나봤는데요. 재원 DJ님은 오늘의 드라마 어떠셨나요? 사랑은 용기다, 타이밍이다를 또 한 번 느꼈어요. 저는 주연들뿐만 아니라 조연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특히 진주.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네. 사진도 저장해놓고 그랬었는데 라고 이제 대본에 써있는데 전 그러진 않았어요. 네. 장난이고 뭐 어쨌든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많이 변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지원 DJ님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지원 DJ님은요? 저기요, 왜 웃으세요? 네, 저도 좋았고요. 네. 네, 오늘 드라마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 한 가지 또 느낀 점은 역시 남녀 사이에 친구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에게 큰 웃음을 주고 때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 애청하는 드라마 하나쯤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PD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드라마 도깨비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을 때 저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이제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청취하실 수 있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송출과 기술의 이명희 PD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재원 박지연이었습니다.